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미입니다. 7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꿈틀꿈틀을 넘어서 아가미가 펄떡펄떡 거리고 있습니다. 또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 찔끔 빠졌죠. 제 방송에서는 상장을 확신하고 있죠. 목이 터져라 말입니다. 일관되게 수백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빠질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상승을 끌어나가는 건 기관입니다. 시간차가 발생할 뿐 버블장은 이미 예약 버튼이 눌러져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일주일간 약 9.70, 이더리움이 약 18%, XRP가 약 25%, 솔라나가 약 9%, 도지가 21%, 까르다노가 24%, 스텔라가 무려 68%. 시장을 끌어나가는 스텔라 68%, XRP 약 25%, 이더리움 18%. 얘네가 시장을 끌어나갑니다. 리플과 스텔라는 형제예요. 리플은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 스텔라는 소매용 CBDC, 신흥국 제3세계.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리플과 XRP에 또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형제이죠. 리플과 스텔라도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공존하면서 확장해 나가죠. 이 고리를 알고 있어야 얘네 두 마리의 급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그램, 세계 2위 송금업체입니다. 방글라데시 핀테크 BKC와 통합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방글라데시 최대 핀테크 기업이 BKC고요. 송금 기업이죠. 얘가 머니그램과 연결됩니다. 한 번 더. 스텔라와 머니그램이 연결되고 있죠. 자, 머니그램과 리플의 파트너십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니그램은 약속이나 했듯이 스텔라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또 한 번 방금 전에 보셨던 머니그램은 방글라데시 핀테크 기업 BKC와 연결되었죠. 자, 그럼 이제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BKC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인데요. BKC 리플렛을 통해서 송금을 지원한다. 결국 리플로 BKC 또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머니그램과 리플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머니그램, 스텔라, BKC 이들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BKC 또한 결국 리플로 연결되고 있으면 왜 결국 망이 확장되고 있는지, 그들은 결코 끊기지 않았으며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계 3대 송금업체입니다. 1위가 웨스턴 유니언, 2위가 머니그램, 3위가 리아 머니 트랜스퍼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실상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돼요. 머니그램과 스텔라 연결되어 있죠? 이 머니그램 다시 한번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BKC, 이 BKC는 다시 한번 리플로 직결되고 있다. 리플과 리아 머니 트랜스퍼, 웨스턴 유니온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2위, 3위 얘네 망이 없으면 송금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있어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얘네 하나하나가 리플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직감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 그 그림이 보여주겠죠. 또 한번 이 BKC는요.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BKC는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여기에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대고 합작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BI 얘네 자금의 쩐주는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또 알리바바 또한 소프트뱅크와 거의 꿍짝이죠. 손정희와 마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결국 이들 망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 이들 뒤에 결국 그림자 금융 리스트, 글로벌 금융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된다는 거. 이들이 상승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하는 나스닥의 월봉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능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방대한 거래량이었죠. 미국에서 로빈후드 운동, 한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거래량을 넘었어요. 이 거래량은 개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량을 누가 보더라도 소화했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로 쩔었습니다.
이때 선수와 기관과 세력 간의 창구 전환과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은요 절대 추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수백 년간 개인은 추세를 바꾼 적이 없어.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이것처럼 추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거래량이 방대한 거래량의 자금이 기관이 들어왔고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직접 글로벌 금융 리스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금이라는 것이죠. XRP가 3,700원대이죠. 자, 보시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이 나와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쌍바닥을 찍고 횡보 구간을 끝내고 매물대를 멋지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거의 비어 있어요. 물론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매물이 크지 않다는 거. 한순간에 이때처럼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승이 나오겠죠? 공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순간에 뚫어버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에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0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이 넘었던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려왔었죠. 그걸 이번에 뚫었죠. 여기는 얼마까지 갈까요? 만원은 너무 약소하지 않겠습니까? 15,000원, 2만원, 3만원. 제가 3만원씩 말씀드리는데 이 3만원 큰 그림에서 5만원, 10만원, 100만원도 약소한 금액을 추가했습니다. 3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이 3천원대는 정말 싼 금액이겠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평당가가 500원, 600원, 700원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얼마나 속칭 빤스까지 매집할 때 시기냐. 특히나 FTX 파산 세세, DCG, 제네시스까지 건드렸었을 때 제가 얼마나 속칭 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지 지금 빤스까지 매집할 시기는 지났죠. 허나 아직까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싼 구간입니다. 왜? 여기를 훌쩍 뛰어넘을 거니까. 또 하나의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큰 판과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SBI 홀딩스에서 자료가 좀 됐죠? 허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SBI와 아람코. 이 아람코와 함께 어떤 거라죠? 아람코는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석유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역사가 있죠. 사우디 아람코와 SBI는 사업 제휴를 고려한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코인을 같이 투자하겠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SBI의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사우디 아람코는 결국 무하마드 빈 살만 함께하고 있죠. 자, 아람코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과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빅딜이 이때 쓰는 거예요, 사실. 닉슨 대통령 때 그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지금은 자꾸 하셨죠? 헨리 키신저가 그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었던 쉐이크 야마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왜 만나게 됐냐면 미국은 당시 그때까지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당시 쉐이크 야마니가 모여가지고 중동의 국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야, 니네 좀 억울하지 않냐? 얘네가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원유를 채우러 간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우리 땅에서 너무 많이 부가가치를 가져가. 그냥 우리끼리 단합해가지고 얘네 빼자 해가지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오일 파동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죠. 스크래치를 강하게 입게 됩니다. 수출을 금지했죠. 그 이후에 물론 시엘가스 이후에 다시 수출을 재개했지만 이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떤 답판을 준다? 미국이 첫 번째 우리가 아람코를 줄게. 아람코는 지금 부분 상장돼 있고요. 부분 상장돼 있어도 세계적인 시가총액 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 상장하게 되면 애플은 저리 가라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아. 두 번째가 중동에서 우리가 니들을 지켜줄게. 대신에 앞으로 원유는 벌어들이는 원유는 달러로 다 결제. 그리고 두 번째 벌어들이는 달러는 결국 미 국채를 사들여. 이 빅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와의 원유 달러 결제가 끝이 나가고 결국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늘 아람코 얘네가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SBI와 아람코가 함께 지금 코인에 관련돼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2025년 7월 14일 내일이죠. 7월 14일 페더럴 리저브에서 ISO 200이 메시지 형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카드, 증권, 외환, 무역, 결제 5대의 새로운 시스템이겠죠. 이걸 하나로 통칭한다. 쉽게 꽂히게 말씀드리면 CBDC, 스테이블코인,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 실물자산의 토크나 STO, 토큰 증권 얘네가 전부 다 코인이에요. 코인과 토큰은 같은 말입니다. 블록체인 자체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얘네가 이동해 나가는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을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페드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드나우의 실질은 실시간 지불 결제망이지만 결국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이 이동해 나가는 그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ISO 2002 관리자 고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왜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하고 있는지, 세계 3대 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 DTCC, 클리어스트림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정부가 여기 왜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XRP의 가격이 스텔라와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이 의미를 알았다면 상승장의 버튼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리플가의 소송이 완전 종료가 되었다는 거. 근데 가격이 왜 안 올라가죠? 올라가잖아. 더 간다고.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번 장에서 방대한 수익률을 누리게 되겠죠.